아침마다 혈압약을 손에 쥐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언제까지 이 약을 먹어야 할까? 오늘은 그 질문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혈압 약을 실제로 줄이거나 끊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출발점이 있습니다. 약부터 바꾸지 않습니다. 아침 한 가지를 먼저 바꿉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약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씩 늘어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첫째, 의사들이 실제로 매일 아침 선택하는 음식 한 가지. 둘째, 이걸 먹고도 평생 약을 못 끊게 만드는 아침 실수 3가지입니다. 이 기준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약을 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과 계속 의존하게 되는 사람이 갈립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도 오전 혈압이 자주 높게 나옵니까? 몇 년 전보다 약 종류나 용량이 늘어났습니까? 식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혈압 관리만 점점 어려워졌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의 문제는 약이 아니라 아침의 시작 방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은 약으로만 조절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보면 혈압은 약보다 먼저 혈관이 어떤 자극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밤새 수분이 줄고 혈액이 끈적해진 상태에서 짠 음식이나 당이 먼저 들어오면 혈관은 즉시 수축합니다. 이때 혈압은 튀어오르고 약은 이미 뒤처진 상태에서 따라가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약을 먹어도 어떤 날은 안정되고 어떤 날은 아침부터 불안해지는 겁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혈압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이 방향이 맞으면 약은 점점 줄일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반대로 방향이 틀리면 약은 계속 보강해야 하는 짐이 됩니다. 실제로 약을 줄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지점을 먼저 바로잡습니다. 의사들이 아침을 유난히 신경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선택하는 음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혈관 속을 쓸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수용성 섬유질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섬유질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는 것을 줄여 혈관을 더 유연하게 만듭니다. 혈관이 딱딱하면 같은 혈류에서도 압력이 크게 걸리고 혈관이 부드러우면 압력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이 변화가 쌓이면 혈압약을 줄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익힌 토마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압과 혈관에서는 반대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익힐수록 흡수율이 크게 증가해 혈관벽을 산화로부터 보호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처럼 혈관이 쉽게 굳는 시기에 이 보호 효과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토마토의 풍부한 칼륨은 밤새 몸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분명히 선을 긋겠습니다. 이 음식은 약을 대신하는 기적의 치료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침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들 중에는 의사와 상의하며 약을 줄이고 결국 끊는 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반대로 이 아침을 망치면 약을 아무리 먹어도 혈압은 불안정하게 흔들립니다. 이 차이를 오늘 분명히 짚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음식도 잘못 먹는다는 점입니다. 설탕이 든 귀리를 고르고 짠 반찬과 함께 토마토를 먹고 기름 선택을 잘못해 효과를 망칩니다. 이렇게 하면 약을 끊기는커녕 오히려 혈압이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의사들이 실제로 지키는 아침 조합과 순서, 그리고 부모님 세대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아침 실수 3가지를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설명은 잠시 멈춥니다. 내일 아침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방식 한 그릇 기준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판단도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그대로 하면 되는 방식만 드립니다. 혈압을 내리는 아침은 의지가 아니라 순서와 조합입니다.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입안과 식도가 놀라지 않는 온도입니다. 밤새 수분이 줄어 끈적해진 혈액을 먼저 풀어주는 단계입니다. 레몬을 넣거나 소금을 넣지 않습니다. 그냥 물입니다. 이 한 컵이 오늘 아침 혈관의 출발선을 정합니다. 물 한 컵을 마신 뒤 바로 식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3분만 기다립니다. 그 사이 몸은 혈액을 조금씩 순환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짧은 대기가 아침 혈압 급상승을 막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이 시간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이제 첫 번째 음식입니다. 귀리죽 한 그릇입니다. 시중에 있는 설탕 섞인 오트밀이 아닙니다. 봉지에 플레인이라고 적힌 귀리를 사용합니다. 물이나 무가당 두유로 끓입니다. 우유를 쓰더라도 소량만 허용합니다. 여기에 소금, 설탕, 꿀을 넣지 않습니다. 단맛이 필요하다면 바나나 반 개나 블루베리 한 줌을 올립니다. 이 과일은 장식이 아닙니다. 칼륨을 더해 나트륨 배출을 돕는 역할입니다. 귀리죽은 천천히 먹습니다. 씹지 않고 넘기지 않습니다. 숟가락 하나를 입에 넣고 최소 3번은 씹습니다. 이 속도가 중요합니다. 빨리 먹으면 혈당이 먼저 오르고 혈압도 같이 흔들립니다. 귀리는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혈관을 준비시키는 음식입니다. 귀리를 다 먹고 나면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5분 휴식을 둡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이 5분 동안 혈관은 첫 자극을 정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생략하고 음식을 몰아넣습니다. 그러면 효과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입니다. 익힌 토마토입니다. 생토마토를 썰어 먹는 게 아닙니다. 토마토를 약한 불에서 살짝 데치거나 볶습니다. 여기에 올리브오일 한 작은술을 반드시 더합니다. 많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이 기름이 토마토 속 라이코펜을 혈관으로 데려가는 열쇠입니다. 소금은 넣지 않습니다. 절대 넣지 않습니다. 토마토는 아침에 먹어야 합니다. 점심이나 저녁이 아닙니다. 아침은 혈관이 가장 굳기 쉬운 시간입니다. 이때 보호막을 씌워주느냐 방치하느냐가 하루 혈압을 가릅니다. 토마토는 반찬이 아니라 아침 보호 장치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세트입니다. 물 1컵, 3분 대기 귀리, 죽 한 그릇, 약 5분 휴식 익힌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 이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라도 빼지 마십시오.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20분이면 끝납니다. 혈압약을 늘리며 평생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입니다. 이 아침을 먹은 날에는 몇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김치국, 젓갈, 햄빵을 함께 먹지 않습니다. 특히 짠 국물은 귀리와 토마토의 효과를 바로 무너뜨립니다. 조금만 이라는 말은 여기서 통하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아침을 먹는 날에는 혈압약을 임의로 건너뛰지 않습니다. 줄이거나 끊는 판단은 반드시 기록과 상담 후에 합니다. 오늘 단계의 목적은 약을 끊는 것이 아니라 약을 줄일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헷갈리면 실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머릿속으로 내일 아침을 그대로 그려보세요. 눈을 뜨고 물 1컵, 3분 귀리죽, 5분 익힌 토마토. 이 그림이 떠오르면 오늘은 성공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아침을 하고도 혈압이 내려가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 빠지는 결정적 실수를 짚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좋은 아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아침을 그대로 따라 했는데도 혈압이 내려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 했는데 왜 그대로일까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거의 예외 없이 하나의 작은 실수에서 갈립니다. 이 실수는 사소해 보이지만 혈압을 관리하는 흐름을 처음부터 다시 무너뜨립니다. 바로 아침에 혈당을 먼저 흔드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리를 먹으면서 안심합니다. 귀리는 건강식이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귀리 위에 무엇을 올리느냐, 어떤 속도로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흔한 장면은 이렇습니다. 귀리죽을 끓여놓고 단맛이 부족하다고 꿀이나 설탕을 한 숟가락 넣습니다. 혹은 말린 과일을 듬뿍 올립니다. 이 순간 귀리의 장점은 바로 사라집니다. 혈당이 먼저 올라가면 혈관은 반사적으로 수축합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혈압은 다시 위로 튀어 오릅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결과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직관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혈압은 혈관 문제이기 전에 혈당 반응의 영향을 먼저 받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이 연결이 더 강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은 자극에 민감합니다. 이때 단맛이 먼저 들어오면 인슐린 반응과 함께 혈관 톤이 급격히 변합니다. 귀리의 섬유질이 이 변화를 완충해 주려 해도 당기 많으면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리는 반드시 단맛을 최소화한 상태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주 놓치는 디테일은 먹는 속도입니다. 귀리는 부드러워서 씹지 않고 넘기기 쉽습니다. 특히 죽 형태로 먹으면 더 그렇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빠르게 먹을수록 혈당은 더 빠르게 오르고 혈압도 같이 흔들립니다. 귀리는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혈관을 준비시키는 음식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숟가락 하나에 최소한의 씹는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귀리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토마토에서 나옵니다. 익힌 토마토를 먹으면서도 기름을 두려워하는 선택입니다. 기름은 혈압에 안 좋다는 생각 때문에 토마토만 데쳐서 먹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라이코펜 흡수는 크게 떨어집니다.
토마토를 먹었지만 혈관까지 도달하는 보호 성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때 올리브 오일 한 작은 술은 살찌우는 기름이 아니라 영양을 운반하는 열쇠입니다. 이걸 빼면 결과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국이나 김치를 함께 먹는 행동입니다. 조금만 먹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침의 혈관은 낮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이때 들어온 소금은 귀리와 토마토의 효과를 바로 상쇄합니다. 그래서 같은 식단이라도 점심에는 괜찮고 아침에는 혈압이 튀는 일이 생깁니다. 아침만큼은 국물과 젓갈을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귀리를 먹으면서 단맛을 추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빨리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토마토의 기름을 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조금쯤은 괜찮겠지 라는 소금이 끼어들지는 않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의사들이 이 디테일을 유난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혈압은 큰 변화보다 작은 반복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어도 이 작은 실수가 쌓이면 약을 줄일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디테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수치가 서서히 안정됩니다. 급격한 변화는 아니지만 방향이 바뀝니다. 이 방향이 바뀌어야만 다음 단계가 가능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단맛을 최소화합니다. 귀리는 천천히 먹습니다. 토마토에는 올리브 오일을 반드시 더합니다. 아침 소금은 완전히 끊습니다. 이 4가지만 지켜도 앞에서 만든 아침의 힘은 살아납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두 번째 위험 습관, 이 습관 하나 때문에 혈압이 다시 올라가는 이유를 짚겠습니다. 두 번째로 혈압을 다시 끌어올리는 습관은 아침 이후의 첫 움직임입니다. 음식은 바꿨는데 수치는 그대로라는 분들 대부분 여기서 막힙니다. 아침 식단이 혈관의 방향을 정한다면 그 다음 행동은 그 방향을 유지하느냐, 깨뜨리느냐를 결정합니다. 가장 흔한 장면부터 짚겠습니다. 귀리와 토마토를 먹고 나서 바로 바쁘게 움직입니다. 설거지를 서두르고 급히 외출 준비를 하고 계단을 빠르게 오릅니다. 이 순간 혈관은 다시 긴장합니다. 아침에 막 풀리기 시작한 혈관에 갑작스러운 신체의 자극이 들어오면 몸은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심박이 오르고 혈관톤이 다시 조여집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는 괜찮은데 조금 지나면 다시 오른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반직관을 기억해야 합니다. 혈압은 움직임 그 자체보다 변화의 속도에 더 민감합니다. 같은 활동이라도 천천히 시작하면 문제가 없고 갑자기 시작하면 혈관이 놀랍니다. 특히 아침 첫 30분은 혈관이 가장 예민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급한 동작이 반복되면 좋은 아침 식단도 효과를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아침에 지키는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식후 10분은 속도를 낮춘다는 원칙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고 집안을 천천히 걷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숨이 가빠지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짧은 완충 구간이 혈관이 열린 상태를 고정해 줍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침 직후에 따뜻한 샤워입니다. 따뜻한 물은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아침에 막 식사를 마친 상태에서 바로 뜨거운 물을 맞으면 말초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고 심장은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샤워는 최소 20분 뒤로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페인도 이 시점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커피나 진한 차를 바로 마시는 선택입니다. 카페인은 혈관 수축과 심박 증가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이나 식후 초반에는 영향이 더 큽니다. 아침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타이밍을 뒤로 미루라는 말입니다. 최소한 아침 식사 후 30분은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아침을 먹고 나서 바로 서두르지는 않습니까? 숨이 가빠질 정도로 움직이지는 않습니까? 샤워나 커피를 식사 직후에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걸리면 혈압이 다시 오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의사들이 약을 줄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치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아침에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는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패턴이 안정되지 않으면 약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이후 30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루 평균 혈압의 폭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침 식후에는 속도를 낮춥니다. 숨 가쁜 동작을 피합니다. 샤워와 카페인은 뒤로 미룹니다. 이 4가지를 지키면 앞에서 만든 아침의 효과는 유지됩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건 건강에 좋다,
않고 믿고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혈압을 망가뜨리는 세 번째 위험 습관을 짓겠습니다. 세 번째로 혈압을 망가뜨리는 습관은 많은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입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한 건데 왜 혈압이 안 내려가죠? 답은 단순합니다. 아침에 좋다는 것을 너무 많이, 너무 겹쳐서 하는 것입니다. 고혈압 관리에서 과잉은 결핍만큼이나 위험합니다. 가장 흔한 장면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리와 토마토 아침을 잘 지켜놓고 그 위에 또 이것저것을 더합니다. 홍삼 마늘즙, 양파즙, 각종 혈관 건강즙, 오메가3, 비타민 복합제. 좋은 건 다 모아야 효과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침 혈관에는 이 선택이 독이 됩니다. 자극이 겹치면 혈관은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반응 상태에 머무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방향과 혈관을 자극하는 방향은 다릅니다. 홍삼이나 마늘처럼 혈류를 강하게 밀어주는 성분은 피로 회복에는 좋을 수 있지만 아침에 예민한 혈관에는 과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귀리와 토마토로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놓은 직후에 이런 자극이 들어오면 몸은 다시 긴장 모드로 전환됩니다. 결과는 혈압 상승입니다. 또 하나 자주 보이는 실수는 영양제 몰아먹기입니다. 아침 공복이나 식후 초반에 여러 알을 한꺼번에 삼킵니다. 이때 위장관이 자극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심박이 올라갑니다. 혈압은 숫자보다 신경 반응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영양제는 혈압에 직접 영향이 없는데도 수치를 흔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직관적인 기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아침 혈압 관리의 핵심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입니다. 혈관을 진정시키는 방향은 단순함에서 나옵니다. 귀리와 토마토는 그 자체로 충분히 완결된 조합입니다. 여기에 뭔가를 더하고 싶어질수록 혈압 관리에서는 멀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 운동 욕심입니다. 혈압에 좋다니까 하며 식사 직후 빠르게 걷거나 계단을 오릅니다. 하지만 아침 식후 바로 하는 운동은 혈관에 이중 자극이 됩니다. 혈관이 음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리적 자극까지 더해지면 몸은 이를 스트레스로 인식합니다. 운동은 중요하지만 타이밍을 옮겨야 합니다. 아침 혈압을 안정시킨 뒤 최소 1시간 이후가 더 안전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해 보세요. 아침에 좋은 걸 더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영양제를 한 번에 몰아서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식사 직후 운동으로 마무리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혈압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음식이 아니라 과잉과 타이밍에 있습니다. 의사들이 약을 줄이기 전 가장 먼저 보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식단은 좋아 보이는데 자극이 겹쳐 있는지 단순화가 되어 있는지. 단순하지 않으면 수치는 안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과잉을 정리한 분들은 큰 변화 없이도 평균 혈압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이때부터 약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귀리와 토마토로 멈춥니다. 자극적인 건강즙과 영양제는 뒤로 미룹니다. 운동도 식후 즉시는 피합니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앞에서 만든 아침의 힘은 유지됩니다. 다음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 아침이 약을 줄일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지 혈관과 혈압의 연결을 짧고 분명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아침이 혈압의 방향을 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렵게 돌리지 않고 왜 이 아침이 실제로 약을 줄일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지를 딱 필요한 만큼만 설명하겠습니다. 혈압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혈압은 혈관의 긴장도와 혈액의 흐름 상태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약은 이 중 한쪽을 인위적으로 조절합니다. 혈관을 넓히거나 심장의 수축력을 조절합니다. 문제는 약이 작동하려면 혈관이 최소한 안정된 바탕 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탕이 흔들리면 약은 계속 보강해야 합니다. 아침에 귀리와 익힌 토마토가 만드는 변화는 바로 이 바탕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귀리의 수용성 섬유질은 혈액 속에 들어가면서 점성을 높입니다. 이 점성은 혈액이 너무 빠르게 혈관벽을 자극하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혈관 안에서 쿠션을 하나 까는 셈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혈관이 갑작스럽게 수축하거나 튀어오를 이유가 줄어듭니다. 여기에 익힌 토마토에 라이코펜이 더해지면 혈관 벽의 산화 스트레스가 낮아집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질수록 같은 양의 혈액에도 압력은 더 크게 걸립니다. 반대로 혈관벽이 보호되면 심장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덜 힘들어집니다.
이 차이가 바로 약을 줄일 수 있는 여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반직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을 낮추려면 혈액을 묽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묽고 진함이 아니라 흐름의 안정성입니다. 너무 빠르게 흐르거나 갑자기 방향이 바뀌면 혈관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귀리와 토마토 조합은 혈액을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흐름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이 점이 약과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약의 효과를 받쳐주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나트륨을 상대적으로 많이 쌓아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아침에 짠 음식이 들어오면 균형은 더 깨집니다. 익힌 토마토와 귀리, 그리고 과일에서 들어오는 칼륨은 이 균형을 서서히 되돌립니다. 서서히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급격한 변화는 몸을 놀라게 하고 혈압을 흔듭니다. 서서히 돌아오는 균형은 혈관을 안정시킵니다. 이런 상태가 며칠 몇 주 반복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아침 혈압의 출발점이 낮아집니다. 오전에 급하게 튀던 수치가 완만해집니다. 하루 평균 혈압의 폭이 줄어듭니다. 이 패턴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 의사는 약을 검토합니다. 약을 늘릴 이유가 없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줄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순서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이 아침은 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을 만듭니다. 반대로 이 아침이 없으면 약은 아무리 바꿔도 같은 자리를 맴돕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약 이야기보다 먼저 식사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아침을 바꾼 뒤에도 혈압이 들쭉날쭉하다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생활 속 다른 한 가지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면 스트레스 저녁 식사의 염분 중 하나가 아침의 효과를 끊어먹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아침을 잘 지켜도 혈압이 다시 올라가는 사람들, 거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 한 가지를 짚겠습니다.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아침만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아침을 바꾸고도 혈압이 다시 올라가는 분들 거의 공통으로 남아있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날 밤의 마무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은 완벽하게 지켰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혈압은 하루를 통째로 기억합니다. 특히 밤의 염분과 수면 상태는 아침의 효과를 그대로 끊어 먹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저녁은 평소처럼 먹습니다. 국과 찌개에 김치 반찬 몇 가지. 아침을 조심했으니 저녁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혈압 관리에서는 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밤에 들어온 염분은 잠자는 동안 몸에 그대로 쌓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귀리와 토마토가 그 염분을 정리하기도 전에 혈관은 이미 긴장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바꿔도 수치가 기대만큼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혈압은 밤에 결정되고 아침에 드러납니다. 밤에 나트륨이 많이 쌓이면 아침 혈관은 이미 뻣뻣한 상태로 출발합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아침을 먹어도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줄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침만 바꾼 것이 아니라 저녁 염분을 동시에 줄였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수면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혈압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분들 대부분 잠의 질이 문제입니다. 밤새 자주 깨거나 새벽에 눈을 뜨고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우 교감신경은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혈관이 이완되기 어렵습니다. 아침에 혈관이 예민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아침 식단과 함께 꼭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날 밤의 마지막 1시간입니다. 이 1시간이 아침 혈압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이 시간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뉴스나 자극적인 영상을 계속 보면 뇌는 각성 상태로 잠자리에 듭니다. 그 결과 밤새 혈압 조절 시스템은 충분히 내려오지 못합니다. 다음날 아침 혈관은 이미 피곤한 상태입니다. 반직관적인 이야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관리에서 밤의 목표는 잠을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활동량을 늘리는 것보다 자극을 줄이는 쪽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짜지 않게 국물은 반만, 김치는 양을 줄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화면을 멀리합니다. 이 단순한 선택이 아침의 귀리와 토마토 효과를 살려줍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해 보세요. 저녁 국물과 김치를 당연하게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밤에 자주 깨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는 않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침만 바꿔서는 끝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식단은 교과서처럼 잘 지켰는데 밤 습관이 그대로인 분들, 이분들은 혈압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반대로 밤을 정리한 분들은 큰 노력 없이도 아침 혈압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의사는 약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순서는 항상 같습니다. 밤을 정리하고 아침을 살리고 그 다음에 약을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녁 염분을 줄입니다. 밤의 자극을 낮춥니다. 수면을 길이가 아니라 질로 봅니다. 이 세 가지만 정리해도 아침에서 만든 혈압의 방향은 유지됩니다. 다음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아침과 생활을 지키면 언제부터 수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혈압이 달라지기 시작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 과장 없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은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생각보다 빨리 변합니다. 중요한 건 숫자 하나가 아니라 움직임의 방향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아침 혈압의 출발점입니다. 귀리와 익힌 토마토 아침을 지키고 밤 염분과 자극을 줄이면 보통 3-5일 사이에 아침에 덜 튄다는 느낌이 옵니다. 최고 혈압이 갑자기 크게 내려가지 않더라도 이전처럼 갑자기 치솟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신호입니다. 혈관이 덜 놀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오전 유지력입니다. 예전에는 아침 약을 먹어도 오전 중반에 다시 수치가 흔들렸다면 이 단계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변화는 보통 1-2주 사이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직관이 있습니다. 수치가 내려가는 속도보다 흔들림의 폭이 줄어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흔들림이 줄어들면 약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변화는 몸의 감각입니다. 두통이 줄고 아침에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덜해지고 이유 없이 얼굴이 달아오르는 빈도가 낮아집니다. 이런 변화는 혈압계 숫자보다 먼저 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칩니다. 수치는 아직 비슷한데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몸의 감각이 먼저 안정되면 숫자는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측정 방식입니다. 혈압이 내려가는지 확인하려고 하루에도 여러 번 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습관은 오히려 판단을 흐립니다. 혈압은 측정 자체로도 반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다녀온 뒤 5분 앉아 안정된 상태에서 한 번 그리고 오후에 한 번, 이 2번이면 충분합니다. 계속 재면 불안만 커지고 작은 변동에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기록도 중요합니다. 하루 수치만 보지 말고 5일 평균을 봅니다. 평균이 서서히 내려오고 있다면 방향은 맞습니다. 하루 이틀 튀는 날이 있어도 평균이 안정되면 문제 없습니다. 의사들이 약을 줄일 때도 하루 수치가 아니라 연속된 패턴을 봅니다. 이걸 모르면 좋아지고 있는 중간에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반직관을 드리겠습니다. 혈압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 어떤 분들은 오히려 어지러움이나 힘 빠짐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기존에 수치가 높았던 분들일수록 그렇습니다. 이건 나빠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몸이 새로운 기준에 적응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속되거나 심하면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짧게 지나가는 변화라면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도 큽니다. 이 시점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스스로 약을 줄이는 것입니다. 수치가 좋아졌다고 임의로 건너뛰거나 반으로 쪼개는 선택은 가장 흔한 실패의 원인입니다. 약을 줄이는 판단은 기록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목표는 약을 당장 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줄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주에는 아침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2주 전후로 오전 유지력이 좋아집니다. 몸의 감각이 먼저 안정됩니다. 측정은 줄이고 평균을 봅니다. 약은 혼자 손대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지키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질문, 이 방법이 내게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 그리고 반드시 조심해야 할 대상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가야 안전합니다. 이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안전 기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침 식단과 생활 조정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속도로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거나 반대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6개월 이내에 심혈관 사건이 있었던 분입니다. 협심증, 발작, 심근경색, 뇌졸중을 겪은 경우라면 혈압의 작은 변동도 민감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아침 식단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약 조정은 더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수치가 좋아지는 느낌이 와도 기록 없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담당의와 공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입니다. 특히 칼륨 수치 관리가 필요한 경우 토마토와 과일의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토마토가 혈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많이 먹는 선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을 반으로 시작하고 몸의 반응과 검사 결과를 보며 조정합니다. 아침 식단의 원리는 유지하되 개별 성분의 양은 개인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지럼과 기립성, 저혈압이 잦은 분입니다. 아침에 일어설 때 핑 도는 느낌이 잦다면 혈압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불편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침 식단을 하더라도 기상 직후의 속도 조절이 더 중요합니다.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 물 한 컵과 짧은 대기를 반드시 지킵니다. 혈압이 안정되는 방향과 어지럼이 생기는 방향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해당되니까 아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지의 기준이 아니라 조절의 기준입니다. 위험군에 속할수록 아침을 바꾸는 것 자체보다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급격함만 피하면 방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아침 혈압만 높고 낮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침 식단의 효과를 더 잘 느끼는 편입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 경우라면 식단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는 약과 생활 조정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범위는 아침을 바로잡아 약을 줄일 수 있는 조건이지 모든 고혈압을 대체하는 해법은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해 보세요. 최근 큰 심장노예 사건이 있었습니까? 신장 관련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어지럼이 잦습니까? 하루 종일 혈압이 높게 유지됩니까? 이 질문에 따라 적용 속도와 관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수치가 좋아질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방심이 찾아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염분이 다시 늘고 아침 규칙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혈압은 조용히 다시 올라옵니다. 이 반등이 반복되면 약을 줄일 기회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안정될수록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심혈관 사건 신장 문제에 잦은 어지럼이 있다면 속도를 늦춥니다. 양을 조절합니다. 기록을 더 꼼꼼히 합니다. 수치가 좋아져도 임의로 약을 만지지 않습니다. 이 안전선을 지키는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서는 실제 환자들이 이 과정을 거치며 어떤 변화의 순서를 밟았는지, 그리고 약을 줄이는 판단이 어떤 기준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과정을 이해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실제 과정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도 극적인 연출도 없습니다. 대신 많은 분들이 자기 이야기처럼 느끼는 사례입니다.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은 지 8년이 넘었고 약은 2가지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치는 늘 애매했습니다. 아침에 높고 오후에 내려가고 다시 저녁에 오르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본인은 약이 안 맞는 것 같다고 느꼈지만 검사에서는 큰 문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분이 처음 바꾼 것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의 구조였습니다. 물 한 컵, 잠깐의 대기귀리, 죽, 짧은 휴식, 익힌 토마토. 그리고 아침 이후 30분의 속도 조절. 처음 3일은 숫자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한 가지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가슴이 덜 답답하고 얼굴이 갑자기 달아오르는 느낌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는 혈압계보다 먼저 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기록을 보면 아침 최고 혈압의 출발점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큰 폭은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튀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오전 중반에 다시 오르던 반등이 줄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담당인은 약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패턴을 더 보자고 하랬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하루 수치가 아니라 연속된 평균이었기 때문입니다. 4주가 지나자 평균 혈압의 폭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약 조정이 논의되었습니다. 바로 줄이지 않았습니다.
복용 시간을 바꾸고 한 가지 약의 용량을 아주 소폭만 조정했습니다. 이 조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침과 밤의 생활 패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단이 흔들리지 않으면 약을 건드려도 수치가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중간에 잘 되고 있으니 오늘은 괜찮겠지 라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치와 국물 아침 직후에 바쁜 움직임 영양제 몰아먹기, 이 세 가지를 끝까지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조금 줄였을 때도 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혈압은 다시 튀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워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먼저 아침을 고정합니다. 밤을 정리합니다. 패턴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약을 봅니다. 이 순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약을 줄이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반대로 이 순서를 지킨 사람들은 속도는 느려도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수치를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까? 수치를 쫓으면 불안해지고 패턴을 만들면 안정됩니다. 의사들이 보는 것도 수치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약을 버리는 이야기는 공허해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7일 동안 어떻게 시작할지, 오늘 당장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실천 기준만 남기겠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딱 7일 약을 건드리지 않고도 몸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 방법만 정리합니다. 목표는 결과가 아니라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패턴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 선택은 훨씬 쉬워집니다. 첫째 날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아침의 틀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물 한 컵, 짧은 대기, 귀리죽, 잠깐의 휴식 익힌 토마토. 양을 완벽히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날은 혈압을 여러 번 재지 않습니다. 한 번만 같은 시간대에 재고 기록합니다.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출발선만 남깁니다. 둘째 날은 속도 조절에 집중합니다. 아침 식사 후 최소 10분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숨이 가빠지는 동작을 피하고 움직임의 속도를 의식적으로 낮춥니다. 이날부터 많은 분들이 아침이 조금 덜 불안하다는 느낌을 말합니다. 이 감각을 기억해 두십시오. 수치보다 중요한 신호입니다. 셋째 날은 아침의 유혹을 차단합니다. 귀리에 단맛을 더하고 싶은 마음, 토마토에 소금을 뿌리고 싶은 습관이 올라옵니다. 이 날은 의도적으로 단순함을 유지합니다. 귀리와 토마토로 멈춥니다. 김치와 국물은 점심으로 미룹니다. 이 선택이 4일차 이후의 변화를 만듭니다. 넷째 날은 밤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저녁 염분을 줄이고 잠들기 전 자극을 낮춥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일찍 내려놓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춥니다. 이날 밤이 중요합니다. 다음 날 아침 혈압의 출발점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밤을 바꾸지 않으면 아침의 힘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섯째 날은 기록을 보는 날입니다. 하루 수치가 아니라 5일간의 평균을 봅니다. 내려갔는지 그대로인지 약간 올랐는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흔들림의 폭을 봅니다. 이전보다 덜 튀고 있다면 방향은 맞습니다. 이 단계에서 조급해지면 실패합니다. 여섯째 날은 과잉을 점검합니다. 아침에 무언가를 더하고 있지는 않은지, 영양제를 몰아서 먹고 있지는 않은지, 운동을 너무 일찍 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걸 하나만 빼십시오. 혈압 관리에서 하나를 빼는 선택은 10개를 더하는 것보다 강력합니다. 일곱째 날은 확인과 다짐입니다. 아침을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합니다. 이때 혈압을 재더라도 하루의 수치가 아니라 느낌과 흐름을 함께 봅니다. 아침이 덜 급한지, 몸이 덜 긴장하는지, 오전이 조금 더 편한지. 이 변화가 느껴진다면 첫 주는 성공입니다. 이 7일 계획의 핵심은 약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약을 줄일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준비입니다. 이 준비 없이 약부터 만지면 대부분 다시 돌아옵니다. 반대로 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의사와의 상담에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치가 아니라 패턴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완벽한 하루는 필요 없습니다. 연결된 7일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망쳤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음날 다시 틀로 돌아오면 됩니다. 혈압은 하루를 벌주지 않습니다. 방향을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의미를 정리하고 왜 이 방법이 많은 분들에게 현실적인 희망이 되는지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이라면 이미 중요한 지점을 하나 넘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혈압을 당장 몇 포인트 낮추는 요령이 아닙니다. 혈압과 싸우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이야기였습니다. 숫자를 쫓아다니는 관리에서 방향을 만드는 관리로 옮기는 과정이었습니다.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갑자기 생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오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수치가 조금 높아도 당장은 괜찮아 보이고 약을 먹으면 더더욱 안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약이 하나 늘고 또 하나 늘고 나이는 어쩔 수 없지 라는 말로 정리됩니다. 하지만 오늘 보셨듯이 약이 늘어나는 길에는 늘 같은 시작이 있습니다. 아침이 흔들리고 밤이 정리되지 않고 하루의 패턴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선택은 그 출발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귀리와 익힌 토마토라는 단순한 아침물 한 컵과 짧은 대기 속도를 낮춘 움직임 밤의 염분과 자극을 줄이는 마무리. 이것들은 겉으로 보면 소소합니다. 하지만 이 소소한 반복이 모이면 혈관은 매일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혈관이 놀라지 않으면 혈압은 불필요하게 튀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유지될 때 약은 비로소 줄일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점 하나를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오늘의 방법은 용감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약을 몰래 끊거나 무리한 도전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몸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한 발 물러나는 선택입니다. 혈압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과감함이 아니라 조급함입니다. 방향이 맞는데도 서두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늦은 것 아닐까? 아닙니다. 혈압은 나이보다 패턴에 더 민감합니다. 70대에서도 방향이 바뀌는 분들이 있고 50대에서도 방향을 놓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며칠 몇 주 이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 자체가 이미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숫자를 보는 눈도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하루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평균을 보십시오. 출발점을 보십시오. 흔들림의 폭을 보십시오. 이 세 가지만 보게 되면 혈압은 더 이상 공포의 숫자가 아니라 몸의 신호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이 관점이 바뀌는 순간 관리의 스트레스는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아깝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혹은 아침 혈압 때문에 늘 불안해하는 지인이 있다면 오늘 들은 이야기 중 한 가지만 전해주세요.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더라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누군가의 하루 출발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을 미리 상상해보세요. 눈을 뜨고 물 한 컵, 잠깐의 대기귀리 토마토 느린 움직임, 그리고 저녁에 염분을 조금 줄이는 선택. 이 그림이 떠오르면 오늘은 성공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Day 1 7 챌린지 시작. 이 문장은 약속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은 시작을 선언하는 날이고 내일은 첫 번째 아침을 만드는 날입니다. 그렇게 하루씩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혈압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달라져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편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에도 몸이 먼저 편안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